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 동정민 정치부장이 앵커를 맡아 주말에 진행하는 동행과 뉴스타드라는 프로그램에서 복맞은 부패조직 선관위의 썩을 대로 썩은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프로그램을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토요일인 11일 보도된 프로그램 메인 제목은 아빠 나도 가고 싶어요. 선관위의 대물림 아빠 찬서이고, 일요일인 12일 보도된 프로그램 메인 제목은 이런 곳에 선거 맡겼나 불공정 끝판왕 선관위입니다. 이틀분의 방송 분량을 합하면 상당히 길지만 선관위가 얼마나 썩은 조직인지를 상세하게 시청자들에게 전했다는 점에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급적 충실하게 이번 방송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정민 앵커는 방송 첫날인 11일 프로그램에서 선관위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요? 감사원이 밝혀낸 아빠 찬서 채용 비리 의혹 들여다보시면 참으로 기가 막히다 싶으실 겁니다. 윗물이 막지 못했습니다. 선관위 감사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채용 비리로 얼룩진 선관위, 감사원 이런 조직 처음이라는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여러분 분노할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감사원이 밝혀낸 선거관리위원회의 아빠 찬서 특혜 의혹 오늘부터 살펴볼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공명선거. 선거만큼 공정해야 할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114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아빠 찬서, 그야말로 이렇게 불공정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없던 자리도 만들어서 내 자식만 유리하게 룰도 고치고 심지어 그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직원들에게까지 만연하게 퍼져 있었다. 그 핵심은 윗물이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 장관급이에요. 사무처 1인자죠. 또 있어요. 그 다음 이어서 사무총장을 합니다. 당연히 장관급이죠. 그 다음에 2인자 사무차장, 다 최근 들어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아빠 찬스로 자기 자식을 선관위에 채용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오죽하면 교수들이 모여서 이런 집단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피를 토했습니다. 그는 먼저 선관위판 아빠 찬스 특혜 채용 첫 번째 아빠라는 소제목 아래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 특혜 채용 관련 내용을 전합니다. 맑지 못한 윗물 첫 번째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입니다. 선관위에서 정책실장, 기조실장하고 2인자 사무차장 거쳐서 1인자 사무총장까지 했습니다. 장관급까지 한 김세환 전 사무총장. 사무총장 때 어떤 선거를 치렀냐면 바로 2년 전 대선을 담당했던 선관위 책임자였어요. 그런데 그 대선 때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 속구리 투표 논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당시 코로나19가 막 퍼졌을 때라 코로나19 확진자들도 투표권 보장해줘야 된다고 오후 6시까지는 코로나19 안 걸린 사람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6시부터 7시 반까지는 확진자들만 따로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해 줬는데 그때 무슨 논란이 있었어요?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투표장에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사전 대기 시간이 길다 보니까 막 우왕좌왕하다가 어디에 투표지를 모았어요. 이런 플라스틱 소쿠리, 비닐백 이런 데다 놓다 보니까 비밀 투표가 지켜지지 않고 내가 어디에 투표했는지 공개가 됐다 등의 이런 논란들이 막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는데 일주일 뒤 부실관리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바로 그 김세환 전 사무총장인데 감사원에서 이번에 감사를 해보니 아빠 찬스로 아들이 채용이 됐더라는 겁니다. 언제냐면 2인자 사무차장 시절일 때예요. 사무차장이라 해도 2인자니까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그때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력경쟁 채용 공고를 냈다는 거예요. 이 경력경쟁 채용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이게 뭐냐 하면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결국 지방공무원들 중에서 선관위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김세환 전 총장 당시 차장의 아들이 강화군청에 있었어요. 8급 지방공무원으로. 그런데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 채용 지원을 한 거죠. 8급으로. 그러면 어떻게 아빠 찬스를 썼느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4단계에 걸쳐서 참 조직적으로 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기가 찹니다. 1단계 정원 배정 자체부터 꼼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인천시 선관위에는 뽑을 만한 정원이 없다. 정원이 이미 초과가 됐다. 이렇게 중앙선관위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규 정원이 바뀝니다. 1명으로 늘었다가 강화군에 2명을 경력 채용해도 되겠다고 지침이 바뀌어요. 언제? 김세환 아들이 지원한 뒤에. 정원이 충분하다. 오히려 넘친다고 했었는데 설거머니 2명 늘려도 된다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2단계 채용 공고 단계도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원래 이 강화군 선관위는 격오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격오지라는 게 뭐냐면 원래 선생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도서지역이에요. 이런 곳은 혜택을 주잖아요. 아니면 더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 지역은 격오지이기 때문에 경력 채용을 하면 조건이 붙어요. 5년간은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 다른 데로 전보를 가지 않겠다. 강화군 선관위 같은 격오지들은 아무래도 경쟁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신 여기 오면 5년 동안은 못 나간다고 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없애버립니다. 이 제한을 없앤 채 공고를 내요. 그러니까 강화군 선관위에서 5년 안 기다리고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보시면 이유를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6명이 응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걸러요. 어디서? 서류 전형에서. 이것도 사실은 아주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거예요. 감사원이 봤더니 서류 전형 담당자에게 이 지침이 내려옵니다. 3가지예요. 8급 공무원만 채용한다. 35세 이하만 채용한다. 인천 출퇴근 가능한 사람만 채용한다. 엄청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응시자 26명 중 흔히 말해 이 스펙으로 18명이 날아가 버립니다. 8명만 서류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원이 봤더니 이 김세환 당시 사무차장 아들의 딱 맞춤형 스펙이에요. 8급 공무원 92년생이니까 당시에 20대 후반이더군요. 20대 후반 35세 이하죠. 그 다음에 인천에서 출퇴근 강화거주로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 합격 8명 중 김세환 차장의 아들이 들어있는 거죠. 4단계 이제 8명 중 2명을 뽑아요. 2명을 원래 뽑기로 했어요. 면접시험 때 봤더니 면접관이 3명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선관위 내부 직원이에요. 모두가 김세환 차장과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어요. 심지어 그 중에 1명은 이 아들이 결혼할 때 축의금 받았던 사람이래요. 축의금 받았다는 건 정말 아주 각별한 사이에게 보통 축의금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줬느냐. 만점, 1명은 전부 만점을 안 줬네요. 4개 항목만 만점을 줬네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겠어요? 합격자 2명 중 김세환 차장의 아들도 합격이 됐죠. 그러니까 없던 자리 만들어서 제한 풀어주고 맞춤형 서류 전형 지침 내려보낸 뒤에 아빠 동료들이 만점 줘서 합격한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들이 채용된 이후에 김세환 사무차장은 바로 승진을 합니다. 사무총장으로. 그 이후 선관위 내부에서 새로 들어온 김세환 총장의 아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세자, 왕의 아들인 거죠. 김세환 총장은 왕이고 아니면 왕자님 이렇게 내부 직원들이 불렀다고 합니다. 채용 이후에도 특혜가 이어졌다는 게 감사원 감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채용할 때 온갖 특혜를 줘서 채용시키고 그렇게 특혜 채용한 다음에 다시 또 여러 가지 형태의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어떻게 이런 조직이 있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1번 바로 승진을 해요. 8급으로 들어왔죠. 강화군청 8급에 있다가 강화군 선관위 8급으로 왔는데 채용 6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을 했다는 거예요. 2번 바로 전보 옮깁니다. 강화군 선관위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인천시 선관위로 갑니다. 아버지가 인천시 선관위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무엇이 논란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강화군 선관위로 가면 격오지기 때문에 5년 동안 못 옮기는 조건이 붙어야 되는데 그거 없앴다고 했어요. 그래도 원래는 1년 만에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제한 규정이 원래 있어요. 원래는 이 구시 군 선관위는
이제 인천시 선관위는 시도 선관위예요. 여기 군 단위에서는 최소 3년 동안 근무를 해야 상급인 시선관위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게 원래 보통 규정이에요. 3년을 원래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번에 한해서만 1년으로 완화하는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인천시 선관위로 옮길 수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인천시 선관위로 가서 관사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전보가 확정되기도 전에 내정돼 있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왜냐? 아직 전보가 확정되지도 않았어요. 인천시 선관위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아들이 머물 관사를 계약한 정황까지 나왔더라는 거예요. 이 관사가 뭐냐 하면 그런 거죠. 직원이 그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근데 어떤 특혜 의혹이 지금 불거졌느냐? 일단 전보가 결정 나기도 전에 관사를 논의한 계약한 정황이 나왔어요. 실제로 이 관사는 누구에게만 줄 수 있냐면 비자발적으로 오는 사람, 그러니까 오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조직에서 꼭 필요하니까 인센티브 차원에서 오면 관사 제공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비자발적인 전보자에게만 관사 특혜를 주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김세환 씨 아들은 본인이 손들고 오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러면 원래는 대상이 안 됐는데 관사 혜택을 줬다는 거예요. 이미 예산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관사를 새로 책정할 예산이 배정되지도 않았었는데 심지어 한도를 초과하면서까지 이 관사 월세를 지원해줬다. 거기다가 심지어 혼자 살았는데 관사에서 2명이 함께 산다고 허위 기재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2명이 살면 더 넓은 데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혜까지 주면서 관사를 제공해줬다는 의혹까지 감사원이 감사 결과 발표를 한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다 우리 세금입니다. 선관위는 다 세금으로 운영이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빠 찬스 의혹이 이번에 새로 불거진 게 아니에요. 예전에 선관위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의혹이 불거졌고 그래서 선관위가 자체 감사도 했고 경찰이 조사까지 했는데 경찰이 작년 1월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증거가 없다면서요. 근데 이번에 감사원이 감사로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찰에 다시 수사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왜 감사원은 무혐의 난 거를 어떤 자신감으로 수사 의뢰할 수 있었느냐? 직원들이 이제 감사원이 감사하면서 휴대전화 이런 거 쫙 받아서 포렌식을 해봤더니 선관위 내부 직원들이 나눈 대화가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직원 메신저인데 아들 채용한 지 6개월 뒤에 직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복원해 봤더니 인사 담당 직원이 사무총장이 이것 좀 알아보래. 뭘? 내부심사위원만으로 아들을 채용한 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한번 검토해보래.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이제 안 거예요. 김세환 총장인데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규정상 심사위원을 구성하면 절반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살펴봤듯이 내부심사위원 3명만 그것도 다 자기 동료들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알아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과정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대화가 오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자라는 건 또 어떻게 알았냐? 이것도 역시 직원들 메신저 대화 내용을 봤더니 어떤 게 있었냐면 정황상 봤더니 인천시 선관위의 아들이 있잖아요. 인천시 선관위에서 인사결제를 계속 올렸나 봐요. 이 사람 승진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근데 자꾸 사무총장이 반려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부 직원들이 아니 왜 자꾸 인천시 선관위에서 올린 거를 사무총장님이 결제를 안 해주나 하면서 그 사람이 세자와 불화가 있나 봐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거예요. 이 세자가 누구예요? 아들이 인천시 선관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인이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아빠인 왕이 계속 인사결제 안 해주는 것 같다. 한 직원이 과도한 자식 사랑이다. 이런 대화가 오간 게 나중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것까지 불거졌어요. 사무총장에서 사퇴를 했잖아요. 소쿠리 투표 사건으로 사퇴를 할 때 그때도 이미 아파트 한서 의혹이 불거졌을 때거든요. 원래 사표 내면 업무용 물품들 다 반납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보안자료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허가도 받지 않고 사무총장 할 때 쓰던 컴퓨터와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고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위반이죠. 그러고 나서는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자 이 데이터를 다 삭제하고 깡통 노트북, 깡통 휴대폰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증거인멸까지 하려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김세환 전 총장의 해명을 좀 들어보려고 채널A 기자들이 연락을 많이 했는데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발표가 됐는데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수사받으면 이렇게 재판 넘어가면 재판 과정에서 얘기하려고 하는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정민 앵커는 이어서 선관위판 아빠 찬스 특혜 채용 두 번째 아빠라는 소제목으로 김세환의 뒤를 이어 사무총장을 맡았던 박찬진 전 사무총장 딸 특혜 채용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막지 못한 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세환 사무총장이 물러났잖아요. 아까 속구리 투표 사태 사건으로 그 후임이 누구냐면 박찬진 사무총장이에요. 사실 김세환 전 총장이 원래 사무차장을 하다가 승진을 해서 총장이 됐잖아요. 그 후임도 박찬진 사무차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연속 이렇게 후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박찬진 사무총장이 사무차장이었을 때 또 딸이 선관위로 옮깁니다. 원래는 광주 남구청 구급공무원이었다가 2021년도에 공고를 보고 전남 선관위 채용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합니다. 언제? 아빠가 사무차장일 때.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를 해보니 이것도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상하냐? 딸이 채용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공고가 나기도 전에 원래 직장인 광주 남구청 동료 직원들에게 저 선관위로 가게 됐어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공고도 안 났는데 자기 선관위로 옮긴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여기도 이상하더라. 얼마나 이상하냐. 공고가 났습니다. 지원을 해서 면접시험을 봐요. 그래도 여기는 외부 인사를 면접관으로 뒀네요. 아까는 내부 인사들끼리 했잖아요. 여기는 외부 면접관을 뒀어요.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를 해보니까 내부 면접관, 그러니까 내부라는 건 이제 선관위 직원들인 거예요. 선관위 직원들이 외부 면접관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저 외부 위원님들 평정표라는 게 뭐냐면 면접 점수 매기는 거죠. 심사기준 딱 적어놓고 이거예요. 이거 보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표현 정확성과 논리성 기준이 되게 주관적이네요. 예의 품행 이런 것도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이런 거에다가 상중하로 이제 점수를 쓰잖아요. 이거를 줘요. 주긴 주는데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10명이 면접에 올라오는데 순위만 정해주시고요. 점수는 비워둔 채 서명을 해서 제출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위원 서명만 이렇게 하고 순위만 적어놓고 백지로 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라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사실 아직도 실제 그랬을까 싶은데 감사원은 자신있게 발표를 한 거죠. 심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점수를 쓰지 말래요. 밑에 서명만 하고 10명 순위만 매겨서 백지 채점표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지를 낸 이유가 있겠죠. 인사 담당자가 채워 넣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어차피 위원들 서명은 있으니까 이 위원이 마치 이렇게 점수를 준 것처럼. 그래서 10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6명을 미리 내정을 했다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그중에 당연히 박찬진 당시 사무차장의 딸도 있었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도 정말 있나 봅니다. 그러면 이 4명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열심히 면접 준비해서 면접 봤는데 흔히 말해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이게 감사원 감사 전에 선관위 자체적으로 약간 논란이 되니까 자체 감사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전남 선관위의 과장이라는 사람이 선관위 내부에서 감사가 들어오니까 은폐까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인사 담당자에게 당시에 이제 메모 같은 게 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백지 채점을 하게 된 경위, 업무일지, 그 응시자 순위를 정하는 과정 등 이런 증거들을 다 파기해라, 다 삭제하라. 그래서 일부 실제로 파기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감사원에서는 일부 파기가 됐더라도 이걸 확인을 했다는 건데 그렇다고 박찬진 전 사무총장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아요. 아까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했거든요. 왜 안 했냐? 감사원이 박 전 사무총장 당시 사무차장이 청탁한 정황까지는 확인을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고 뭔가 잘못된 건 다 확인을 했는데 직접 이 사람이 직접 청탁했다는 건 확인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자료만 검찰에 줬다고 합니다. 동정민 앵커는 이어서 송봉섭 전 사무차장 딸의 특혜 채용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12일 방송분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량이 길 겁니다. 따라서 송봉섭 전 사무차장 딸의 건은 생략하고 12일분 방송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민 앵커는 12일 이런 곳에 선거 맡겼나 불공정 끝판왕 선관위라는 메인 제목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빠 백 있으면 점수 조작해서라도 입사할 수 있고 허위 진단서 내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근무 시간에 로스쿨도 다닐 수 있는 직장, 그게 선관위였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런 조직 처음 선관위 도덕 불감증 어느 정도라는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감사원 국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원 생활 24년 만에 이런 조직은 처음 본다. 한 기관에서 중앙에서 지방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특혜 채용이 이루어진 건 처음 본다. 그 처음 보는 조직이 어디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왜 기가 막히다고 하느냐? 10년 동안을 쫙 전수조사를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원은 지금 선관위가 제대로 감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자꾸 아빠 찬스 의혹 나오니까 감사원이 그러면 한번 제대로 감사해보겠다고 해서 2013년부터 조사한 겁니다. 솔직히 이 이전에는 또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다 알 수 없으니까 딱 2013년부터로 끊어서 이 이후 채용된 거는 모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 10년 동안 중앙에서 124차례, 지방에서 167차례의 경력 채용이 있었는데 거기서만 1200여 건의 규정이 위반됐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채용만 문제가 아니라 복무 실태도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열받아서 이것부터 일단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한 시선관위의 사무국장이 8년간 무려 170일을 무단결근했대요. 170일이면 8년 동안이니까 얼마예요? 한 달이 30일이니까 6개월을 그냥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회사를 안 나오고 뭘 했냐? 해외여행을 70차례 다녔다는 겁니다. 8년간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봤더니 거의 절반은 무단으로 그냥 안 나오고 절반은 병가예요. 병가도 어떻게 하느냐? 진단서를 하나 끊어놓고 다음 병가 낼 때 또 이 진단서 내요. 다음 병가 때 또 이 진단서 내고 같은 진단서를,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나? 이 병가를 누가 결제하느냐? 본인이 셀프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무 시간에 로스쿨 다닌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이 이런 조직은 감사원 생활에서 처음 본다 탄식이 나왔다는 겁니다. 헌법기관인데 가족회사처럼 운영이 되면서 도덕, 불법에 대한 불감증, 선거를 관리해야 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할 선관위에 도덕, 불법 불감증이 만연했다는 겁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들여다볼수록 충격적입니다. 이어서 충격적인 선관위 내가족 챙기기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선관위 조직을 봐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얼마나 중요한 조직이냐면 선관위원장이 국무총리급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독립기관이라는 겁니다. 선관위원장 누가 하냐면 보통 대법관 중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태학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상임위원들이 있어요. 상임위원도 장관급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앙선관위에는 사무처 직원들이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1인자는 사무총장이에요. 장관급입니다. 2인자 사무차장은 차관급. 그 밑에 17개 시도 선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선관위, 경기도 선관위, 부산시 선관위, 충북도 선관위 등이 쫙 있고요. 그 17개 시도 선관위 밑에 또 249개 구, 시, 군 선관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충북 선관위면 그 아래 단양군 선관위, 옥천군 선관위 등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대통령만 뽑고 국회의원만 뽑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선거하면 구의원도 뽑고 시의원도 뽑고 다 이 동단위별로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쫙 피라미드 조직처럼 다 전국에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빠 특혜 찬스가 벌어지는 거다. 이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왜 그런 구조가 벌어질 수밖에 없느냐.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자녀 특혜 채용이잖아요. 보통 이것 때문에 자녀 특혜 채용이 일어납니다. 국가공무원법 28조에 있는 경력 경쟁 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방공무원을 선관위 국가공무원, 선관위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채용은 지방공무원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선관위 직원 자녀들이 이용한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냐면
지방공무원이란 게 결국은 시청, 군청, 동사무소 이런 데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그 지역의 선관위로 옮겨 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 직원 자녀들이 처음엔 여기로 들어가요. 시청, 군청 그러다가 옮기는 거예요. 왜 옮기냐? 좋으니까 옮기겠죠. 이전 직장보다 안 좋으면 안 옮기겠죠. 선관위로 왜 옮기냐?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게 지금 나오는 관측인데 1번 시청, 군청은 민원이 많잖아요. 민원 오면 번거롭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항의도 많이 하고 선관위는 흔히 말해 갑인 경우가 많죠. 감시하는 거잖아요. 지역에 부정선거 없는지 보통 여기에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 응대 없고 그 다음에 승진 기회가 많아요. 왜 많은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 겁니다. 이 선관위가 감시를 안 받다 보니까 승진 막 시켜요. 세 번째 독립기관이잖아요. 감사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번거로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찾아와서 시어머니처럼 감나라 배나라 너 왜 이거 잘못했냐 저거 잘못했냐 그런 게 없어요. 내부에서는 다 좋은 게 좋다. 그리고 밖에서는 감시 안 받고 무엇보다 내 아빠 엄마가 선관위 다니잖아요. 이 든든한 부모백 얼마나 든든한지 지난 시간에도 보셨고 오늘도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이유로 다 옮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아까 감사원이 가족기업 같았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왜냐? 이 자녀특혜 채용이 주로 어느 단계에서 벌어지냐면 여기 249개 구, 시, 군 선관위 이 단위 조금 올라가면 시도 선관위 이 단위인데 주로 이 단위에서 이루어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구시 군 선관위는 직원이 6, 7명밖에 안 된대요. 왜냐하면 선거가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 알아요. 여기 직원 있고 저기 직원이 있고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직원이 있다고 그러면 옥천군 선관위도 6, 7명 여기도 선관위도 6, 7명 하니까 서로 다 가족처럼 다 알고 옆 선관위도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이 내 딸 여기 채용해줘 여기에 얘기하면 여기에서 잘 봐줘서 채용해주고 이 직원이 내 아들 여기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좀 채용해주고 이런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 조작하고 규정 위반하고 이런 게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1200건의 규정을 위반할 정도니까요. 동정민 앵커는 이어서 신우용 전 제주선관위 상임위원회 자녀특혜 채용 문제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선관위 자녀특혜 채용 걸림돌 치운 방법은 이라는 소제목 아래 동정민 앵커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무엇이냐? 지금 모두가 경력 경쟁 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데려오는 건데 걸림돌이 뭐냐? 이 지방공무원이 원래 근무하던 지방군청이든 시청이든 전출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잘 안 해줘요. 예를 들어 지금 방금 본 신우용 전 상임위원 아들의 경우 경기도 안성시에 8급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서울시 선관위로 채용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안성시장이겠죠. 안성시장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요 가세요 이렇게. 그런데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면 이 지자체장들이 사실 좀 되게 화가 많이 나 있대요. 왜냐하면 선거철만 되면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계속 빼가는 거예요. 기껏 안성시에서 훈련 교육 잘 시켜서 쓸만하다 싶으면 휙휙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동의를 안 해줘요. 실제로 이때 같이 응시했던 3명이 원래 있던 기관에 전출 부동의로 탈락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안성시장이 동의를 안 해주면 신우용 위원의 아들도 탈락을 해야죠. 그런데 채용이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의원 면직 후 채용을 시켜요. 의원 면직이 뭐냐면 사표를 내는 거예요. 사표를 내요. 안성시청 나가겠습니다. 사표를 내면 이제 백수잖아요. 그리고 선관위에서 채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출 동의가 필요 없다. 사실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이 채용 자체의 취지가 뭐냐면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옮겨주는 건데 사표를 냈으니까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의원 면직 후에 채용을 시킵니다. 이게 최후의 보루래요. 이걸로 지자체장에 압박도 넣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동의 안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표 내고 갈래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엔 심지어 압력을 넣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다른 사람이 얘기해요.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선관위 국장 4급 아들이 옮기고 싶어요. 이 아들은 충북 옥천군청에서 8급으로 근무하던 아들인데 충북 선관위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족회사처럼 서로 다 알아요.
충북 청주 상당 선관위와 충북 선관위 서로 다 알아요.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옥천 군수의 동의가 있어야죠. 동의 안 해줘요. 처음에는 동의 안 해줍니다. 그랬더니 어떡하느냐. 충북 선관위 인사과장이 사람을 보내요. 누굴 보내냐. 옥천군 선관위 인사과장을 옥천 군수에게 보내요. 동의 좀 해주세요. 선거협조가 좀 필요한데 해주세요. 군수가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옥천군 선관위에 선거 담당자를 보내요. 결국 동의해줍니다. 감사원이 왜 해줬냐고 옥천 군수랑 면담도 한 걸로 알려지는데 이 옥천 군수가 재선을 준비 중이었어요. 요즘 군수도 다 국민들의 표로 뽑잖아요. 선거를 치러야 돼요. 초선이었고 재선 준비를 할 때래요. 그러면 그 선거 치를 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옥천군 선관위 선거 담당자한테 잘 보여야죠. 왜냐하면 선거 담당자가 막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 불법 선거 찾아내겠다고 하면 귀찮잖아요. 실제로 또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선거를 치를 갑을관계에서 갑질에 의리 안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감사원이 그렇게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그런 압력으로 느낄 만한 소지가 있는 거죠. 왜냐? 이때 옥천 군수에게 똑같이 6명이 전출을 요청합니다. 국가공무원으로 가겠다고. 그런데 유일하게 이 옥천 군수가 동의해준 단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합격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에서 선관위가 얼마나 슈퍼 공룡 조직인지 여기에서도 드러나죠. 국가공무원으로 옮기겠다고 한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옥천 군수가 동의를 안 해줬는데 결국 선관위로 옮기겠다고 한 거는 동의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 다음 선거 때 자기를 괴롭힐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한국 선관위가 이따위 짓들을 해온 겁니다. 이게 진정 사실이라면 지위를 활용한 나쁜 압력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원이 옥천 군수한테 물어봤대요. 왜 동의해줬냐? 그랬더니 이들이 어차피 의원 면직하면 우린 그냥 채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젊은 애 내가 앞길 막으면 안 되지 하고 해줬대요. 근데 압력으로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비사위까지 이렇게 채용이 됩니다. 또 경기도 안성시네요. 경기도 안성시에서 8급으로 일하던 예비사위가 선관위 경력 채용에 지원을 합니다. 면접 보고 한 열흘 뒤에 결혼을 하는 정말 이제 결혼식을 얼마 앞두지 않은 자기 딸의 이제 배우자가 될 사람인데 경기 선관위에 8급을 신청하는데 또 안성시장이 안 해줘요. 화가 날 만도 해요. 안성시장 입장에서는 계속 빼가니까 안 해줘요. 실제로 같이 면접 본 응시자 2명은 전출 동의를 받지 못해서 탈락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예비사위도 합격을 하거든요. 어떻게 합격을 하느냐. 격오지에 근무할 경우에는 전출 동의 필요 없다. 경기도 선관위 내에 격오지들이 있으니까 거기로 갈 수 있으니까 전출 동의가 필요 없다. 이런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 채용하는데 여기서도 이 사위를 합격시키기 위해 또 연필이 등장합니다. 아까랑 비슷해요. 여러분 지금 쭉 들으시면서 선관위 이 인간들은 걸핏하면 자기들 필요한 규정을 마구마구 만들어요. 자기들이 뭘 나쁜 짓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법적으로 완비가 못 돼 있다 하면 자체 규정을 만듭니다.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없습니까? 바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문제죠. 분명히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즉 개인 도장을 찍도록 돼 있는데 선관위는 자기들 내부 규칙으로 그 도장 안 찍고 말도 안 되는 인쇄 날인이란 걸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채용부터 선거관리까지 온갖 짓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자기들끼리 규정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사전투표관리관 그 도장 문제는 더 황당한 거는 그런 선관위가 한 짓을 명색이 한국의 대법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선관위와 법원에 또 유착해서 나오는 문제인데 오늘은 그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해드렸던 내용이니까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외부 위원들에게 딱 시험 점수를 연필로 쓰라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인사 담당자들이 이걸 이렇게 또 지우고 조작을 하는데 이 인사과장이 담당자들에게 순위를 불러줬대요. 이 순위에 맞춰서 점수를 쓰세요. 외부위원이 연필로 채점한 걸 이렇게 지우고 인사 담당자가 자기 마음대로 써서 합격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합격권에 있었던 사람은 11위, 12위가 돼서 떨어지고 공동 11위였던 사람은 1위와 5위로 합격을 해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가장 큰 건 이거 아닙니까? 불공정. 공정의 대표격이 되어야 할 헌법기관 선관위에서 합격을 해야 될 사람은 떨어지고 떨어져야 할 사람은 합격해요. 왜? 내 애비 장인이 선관위 직원이라서, 내 아빠가 선관위 직원이라서.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동정민 앵커는 이어서 채용 고위직 나눠 먹기까지 감시 사각지대 선관위라는 마지막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전국 곳곳에서 채용 청탁, 점수 조작, 은폐까지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명선거 하겠다는 선관위도 그런 거죠. 감사 내용 보면 이 조직이 얼마나 엉망이었냐면 이렇습니다. 보통 공무원 정원 한 명 늘리는 게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한돼 있으니까. 공무원 한 명에 들어가는 국가 세금이 얼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한 명 늘리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각 부처는 흔히 말해 TO라고 그러잖아요. 정원 따내려고 하는데 엄청 힘들어요. 그 정원도 이런 1급, 2급, 3급마다 또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올라갈수록 월급이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금이 더 늘어나니까. 그런데 선관위는 4급, 5급이어야 할 사람을 그냥 3급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아까 처음에 선관위가 왜 인기 많냐? 승진 기회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3급을 막 늘려요. 선관위는 원래 3급 정원보다 40%를 늘려요. 여러분, 공무원 3급이라고 하면 부이사관입니다. 아주 높은 직책입니다. 2급이 이사관이고 4급이 서기관, 5급이 사무관입니다. 요즘 재외동포들도 선거할 때 투표하잖아요. 그러면 재외동포 관리하는 재외선거관을 둬야 한다면서 전 세계에 있는 그 대사관에 파견해요. 3급을 또 늘려요. 그래서 3급을 막 늘려요. 이렇게 40%나 많이.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사람이 승진해야 돼요. 그런데 정체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올라갈수록 TO는 더 줄거든요. 근데 이 좋은 직장을 나가겠습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잘 안 나가죠. 그러니까 다 올라가다가 막혀요. 승진 병목 현상이 일어나요. 이걸 어떻게 해소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1급, 아까 신우용 전 위원처럼 각 시도 선관위에 상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1급 원래 임기가 6년이에요. 원래 6년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6년 하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다 1급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눠 먹기를 합니다. 선배님 1급 하세요. 대신에 2년만 하세요. 혹은 좀 더 힘이 세면 3년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래 1급을 6년 해야 되는데 2, 3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사람이 2, 3년 하고 다음 사람이 또 2, 3년 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리를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원래 안 되죠. 이런 건 안 되라고 원래 어떤 감사가 있냐면 공무원 기관에는 정원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자리 나눠 먹게 하고 TO 늘리고 급수 올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정원감사라는 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선관위는 이걸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여러분, 선관위가 왜 그동안 감사원 감사 안 받겠다고 그렇게 뻗댔는지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겠죠. 이따위 짓들을 하려고 계속 무슨 독립기관, 헌법기관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 좀 심하게 말하면 진짜 엑스소리들을 하면서 버텨낸 겁니다. 이거 말고 내부에서 인사감사라는 거는 해요.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하는 걸 감사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내부에서 하다 보니까 다 제 식구 감싸게 해요. 오히려 감사만 나오면 서로 말 맞추고 은폐하고 이런 도구로 쓰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보통은 외부 감사를 받아야죠. 대부분은 감사원 감사 받잖아요. 모든 공직은. 근데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라고 외부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뭘 내놨어요?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이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 부끄럽지 않아요? 한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기관이라 감사원 감사 안 받아. 감사원은 그래도 직무감찰은 받아야죠. 선관위 안 받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대로 안 받아요. 지금 이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해 놨습니다. 근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해보니 제대로 감사 협조도 안 하고 또 자기들끼리 할 때는 증거인멸하고 이런 게 또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너무하지 않냐. 선관위의 진짜 해체 수준의 뭔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감사원 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국민 눈높이가 상당히 높은데 사실상 가족회사인 것처럼 조직 인사를 운영하거나 선관위 직원들이 법령 규정을 위반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거나 아예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도덕 불법 불감증이 만연하다. 거의 이건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작년부터 막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선관위가 자정노력 발표를 하죠. 비다수인 경력 채용 폐지, 그러니까 추천받아서 아름아름 채용하는 건 없애겠다. 그리고 채용심사위원은 하도 아빠 동료들이 심사하고 점수 조작하고 하니까 100% 외부위원으로 하겠다. 그리고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들 관계이면 회피하는 절차를 도입하겠다.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지금 일단 정화하는 자정노력이라고 발표를 했고 지금 시행 중이라고 해요. 내부적으로는 하겠다고 하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합니다. 강력한 견제와 감시가 들어가지 않는 한 지금 선관위 감사가 이번에는 2013년 이후만 본 거예요. 2013년 이전에는 또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았겠습니까? 반드시 이번에 개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정민 앵커가 프로그램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상당히 긴 방송 분량입니다. 상당히 길어서 어떡할까 좀 고심을 했는데 일부 내용은 생략했지만은 왜냐하면 워낙 그렇게 이틀분의 방송 분량을 모두 소개해주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선관위의 저 구조적 부패와 관련돼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번 방송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선거 부정 의혹과는 조금 떨어진 선관위의 부패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선관위가 얼마나 썩은 조직인지를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면 알수록 선거관리의 제도 개선 또 그동안 벌어졌던 석연찮은 선거관리 문제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동정민 앵커의 방송 내용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